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집사님들을 위한 채널 양신양왕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구석, 차가운 비에 젖은 채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작은 아기 고양이. 상상만 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죠. 그래, 내가 저 아이의 세상이 되어줘야겠다. 비장한 각오와 함께 뜨거운 심장으로 다가서는 당신, 잠시만요. 스톱. 당신의 그 영웅적인 발걸음, 잠시만 멈추고 이 영상을 먼저 보세요. 왜냐고요? 당신의 그 불타는 선의와 영웅적인 행동이 사실은 냥이에게 저리 가, 이 거대하고 무서운 괴물아 하는 공포의 비명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길고양이 구조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한 끗 차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비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 채널 고정,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동안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했던 길 위의 냥이들 이야기, 혹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구조 실패담도 댓글로 미리 남겨주세요. 만약 구조에 성공했다면 그 사랑스러운 악동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집고양이와 길고양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우리가 집에서 끔찍이 모시는 우리 집 냥님들은 사실 자발적 백수 혹은 상팔자 프리랜서에 가깝습니다. 사료 그릇이 0.1mm라도 비면 집사를 칼같이 호출하는 고성능 알람 기능까지 탑재한 세상 편한 분들이잖아요. 하지만 길 위의 아이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매일매일이 생존 서바이벌 게임이고 하루하루를 목숨 걸고 버텨내는 야생의 전사들입니다. 이들에게 인간이란 존재는 예측 불가능하고 거대하며 잠재적인 위협 그 자체입니다. 길 위의 아이들은 인간에게 학대당했거나 어미에게 버림받았거나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미는 따뜻한 손길을 냥이들은 나를 해치려는 거대한 앞발 혹은 잡아먹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전포고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이 기본적인 심리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구조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 바로 추격전, 일명 추노 찍기입니다. 골목길에서 내 심장을 저격한 작고 귀여운 생명체를 발견하고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마음속으로는 이미 아이 이름 3개쯤 지어놓고 이리 온 내 새끼 어구구구 하면서 우사인 볼트에 빙의해 우다다 달려가는 분들, 지금 당장 그 자리에 얼음 하세요. 당신 눈에는 지금 세상 따뜻한 사랑의 돌진으로 보이겠지만 고양이의 시선에서는 거대한 빌딩만한 포식자가 시속 100km로 자신을 덮치러 오는 재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부산행의 좀비떼가 달려오는 것과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공포라고 할 수 있죠. 고양이는 수천 년 동안 포식자를 피해 살아남도록 진화한 동물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훨씬 큰 존재가 소리를 내며 빠르게 다가오면 뇌에서는 즉시 최고 등급의 비상경보가 울리며 도망쳐, 지금 당장, 살고 싶으면 이라는 생존 신호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합니다. 그 순간 냥이의 머릿속은 온통 이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차고 당신의 얼굴은 나를 해칠 위험인물 1호로 영구 저장됩니다. 한번 이렇게 공포에 질린 고양이는 당신을 평생 경계하며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맛있는 추루를 산처럼 쌓아놓고 오해야, 나는 널 사랑해 라고 눈물로 호소해도 소용없습니다. 냥이의 세상에서 첫인상은 절대적이니까요. 그러니 제발 주체할 수 없이 끓어오르는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은 잠시 심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시고
일단 고양이와 최소 미터, 아니 안전하게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한 채 조용히 그 자리에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세요. 당신이 그저 지나가는 풍경 1, 혹은 무해한 나무 한 그루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온 존재로 보여주는 것이 꽁꽁 닫힌 냥이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마스터키입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 묻지마 스킨십 시도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냥이가 당신의 존재를 인지한 것 같다고 판단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좀 괜찮아 보이는데 싶어서 슬금슬금 다가가 냅다 손부터 뻗어 만지려고 하는 행동. 이것은 냥이에게 있어선 변태의 갑작스러운 터치와 같은 충격과 공포입니다. 우리는 귀여운 것을 보면 만지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지만 고양이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길 위의 아이들에게 낯선 존재의 갑작스러운 접촉은 생명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손이 아무리 부드럽고 따뜻할지라도 녀석의 눈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진 맹수의 앞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쓰다듬어주고 싶어 라는 당신의 의도는 1도 전달되지 않고 오직 나를 잡으려고 한다는 공포심만 극대화시킬 뿐입니다. 그 결과는 하악질과 함께 날아오는 날카로운 앞발, 펀치, 혹은 줄행랑이겠죠. 그리고 당신의 손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나는 고양이에게도 미움받는 존재인가 하는 깊은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의 손은 주머니에 고이 넣어두세요. 고양이가 먼저 당신에게 다가와 몸을 비비거나 당신의 손 냄새를 맡으며 경계를 풀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만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스킨십은 냥이가 허락했을 때만 가능한 아주 신성하고 명예로운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것은 바로 부드러운 젤리 터치의 영광일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의 음식을 함부로 주지 마라. 특히 우유. 길에서 삐약삐약 울고 있는 아기 고양이를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우유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아기 고양이에게 우유를 주는 장면이 자주 나오다 보니 이것이 당연한 선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양이에 대한 가장 널리 퍼진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마시는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이런 고양이에게 일반 우유를 주는 것은 유당불내증이 심한 사람에게 일부러 우유 원샷을 시키는 것과 같은 끔찍한 행동입니다. 고양이는 극심한 설사와 구토, 탈수 증상을 겪게 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기 고양이의 경우 이 설사 한 번이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아기 고양이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만약 당장 무언가를 먹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깨끗한 물을 챙겨주시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급하게 음식을 구해야 한다면 가까운 편의점에서 고양이용 참치캔이나 닭가슴살, 캔 염분이 없는 것을 찾아보시고 가장 좋은 것은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파는 고양이 전용 우유, 즉 펫밀크를 급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고양이에게 일반 우유는 사랑이 아니라 독입니다. 네 번째 실수, 무작정 집으로 데려오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냥이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나의 가족, 행복한 묘생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며 곧장 집으로 데려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집에 이미 다른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경우 이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길 위에서 생활한 고양이들은 각종 질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범백, 칼리시, 허피스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부터 귀진드기, 벼룩, 회충 같은 내부, 외부 기생충까지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질병 세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고양이를 기존의 반려동물과 아무런 격리 조치 없이 합사시키는 것은 집에 시한폭탄을 들고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아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강하게 잘 지내던 우리 첫째, 둘째까지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온 가족이 전염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정말 끔찍하죠. 따라서 구조한 고양이는 반드시 동물병원에 가장 먼저 데려가 기본적인 검진과 전염병 키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의사의 확인 전까지는 집안의 특정 공간 내 화장실, 베란다, 작은 방에 완벽하게 격리하여 기존의 반려동물과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더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5번째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급하게 목욕시키기입니다. 길에서 구조한 아이들은 보통 꼬질꼬질하고 지저분한 경우가 많죠. 흙먼지가 묻어있고 냄새도 나고 털도 뭉쳐있고요. 그래서 집에 데려오자마자 깨끗하게 씻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것만 보고 잘하렴 하는 엄마의 마음이죠. 하지만 이 또한 양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쇼크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물을 매우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낯선 사람, 바로 당신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물에 집어넣어 목욕을 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공포체험의 끝판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잠복해 있던 질병이 발현될 수 있고 저천증에 걸릴 위험도 매우 큽니다. 특히 아기 고양이나 아픈 고양이에게 섣부른 목욕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 지저분해서 견디기 힘들다면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살살 닦아주는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목욕은 고양이가 새로운 환경과 당신에게 완전히 적응하고 동물병원에서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에 아주 천천히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주며 시도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당신의 욕심보다 냥이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이 100만 배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길냥이 구조 성공의 골든키. 첫 번째는 바로 섣부른 개입 전 충분한 관찰입니다. 골목길에서 아기 고양이가 혼자 애처롭게 울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구조하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어미 고양이가 사냥이나 다른 새끼들을 돌보러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아기 고양이를 데려오는 것은 어미와 생이별을 시키는 유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미의 보살핌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보다 아기 고양이의 생존에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다면 최소 몇 시간, 길게는 반나절 정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며 어미가 돌아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아이의 상태가 위급해 보이거나 눈에 띄게 말랐거나 움직임이 없거나 상처가 심한 경우, 주변 환경이 너무 위험한 곳, 차도, 공사장 등이라면 즉각적인 구조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구조를 진행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구조를 시도하기 전에 그 고양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 영역에서 잠시 쉬고 있는 것인지 혹은 주변 캣맘이 돌보는 영역 고양인지
귀가 살짝 잘려있는 TNR 표시 확인 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성급한 판단이 평화롭게 살던 고양이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해야 할 일 두 번째. 안전한 장비 준비하기, 특히 이동장 또는 통도치입니다. 고양이를 구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맨손으로 달려들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작고 약해 보이는 고양이라도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 살아남기 위해 당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이빨과 발톱은 매우 날카로워서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파상풍이나 각종 세균 감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두꺼운 장갑, 가죽 장갑이나 용접 장갑 등을 착용하여 손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이를 안전하게 담아 병원으로 이동시킬 이동장입니다. 박스나 쇼핑백 같은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고양이는 액체처럼 유연해서 아주 작은 틈으로도 빠져나가 버릴 수 있고 이동 중에 뛰쳐나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이 단단하게 잠기는 플라스틱이나 철제 이동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사람 손을 타지 않고 경계가 매우 심하다면 통덫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통덫은 고양이가 안으로 들어가 먹이를 건드리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인도적인 구조 장비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보호단체 혹은 지역 캣맘 커뮤니티를 통해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통덫 안에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 참치캔, 추루 등을 넣어두고 멀리서 조용히 기다리면 고양이에게도 당신에게도 스트레스 없이 안전하게 구조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장비가 뭐가 중요해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더욱 안전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해야 할 일, 음식과 물로 유인하며 실내 쌓기입니다. 고양이의 마음을 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역시 먹을 것입니다. 뇌물만큼 효과적인 외교수단은 없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느냐입니다. 무작정 밥그릇을 툭 던져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고양이와 당신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신뢰를 쌓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구석진 곳에 사료나 캔, 그리고 깨끗한 물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멀찍이 떨어져서 고양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거나 혹은 조용히 앉아서 다른 곳을 보는 척하며 기다려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나는 너에게 밥을 주는 무해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면 고양이는 당신이 나타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당신의 발소리만 들어도 아, 밥 주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점차 경계심이 풀리면 음식을 놓아주는 거리를 당신과 조금씩 가깝게 조절해 보세요. 어제는 5m였다면 오늘은 4.5m, 내일은 4m. 이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냥이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에게 부드럽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천천히 깜빡여주는 고양이 눈인사를 해주는 것도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지루하고 더딘 과정이 바로 구조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인내심이 곧 고양이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구조에 성공했다면 네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동물병원 방문입니다. 집으로 가기 전 반드시 병원으로 직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길고양이 구조의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길 위의 아이들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수많은 질병과 기생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물병원에 가면 수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실 겁니다. 기본적인 신체 검사 천, 체중, 구강 상태,
피부 상태 등부터 시작해서 홍역, 백혈병, 에이즈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키트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귀 안쪽을 검사하여 귀진드기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분변 검사를 통해 내부 기생충 유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눈에 띄는 외상이 있다면 소독 및 치료를 받고 탈수나 영양실조가 심하다면 수액처치와 같은 응급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새로 가족이 된 아이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집에 이미 다른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병원비가 부담될 수 있지만 초기에 확실하게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병을 키워 엄청난 병원비 폭탄을 맞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구조는 데려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5번째로 해야 할 일, 안전하고 독립된 격리 공간 마련하기입니다. 동물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진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온 집안을 오픈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길 위에서의 삶에 익숙했던 아이에게 갑자기 넓고 낯선 공간에 노출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안의 고양이가 자신만의 영역이라고 느낄 수 있는 작고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실이나 베란다, 혹은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작은 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공간 안에 고양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세팅해 주어야 합니다. 깨끗한 물과 사료 그릇,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장실. 고양이는 매우 깨끗한 동물이라 배변 공간이 없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몸을 숨길 수 있는 숨숨집이나 박스를 반드시 넣어주세요. 낯선 환경에서 고양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숨어서 보낼 겁니다. 이것은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을 경계하며 안전을 확인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억지로 꺼내려고 하거나 자꾸 들여다보지 말고 스스로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격리 기간은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최소 1년 2주 정도를 권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는 새로운 환경의 냄새와 소리에 익숙해지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서서히 안전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격리 기간이 앞으로의 행복한 합사 생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6번째, 하지 말아야 할 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바로 성급하게 이름 부르며 친해지려 하기입니다. 양이를 구조하고 병원도 다녀오고 격리 공간까지 완벽하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빨리 저 아이와 친해지고 싶다. 내가 지어준 예쁜 이름을 불러주며 쓰다듬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격리 공간 문을 수시로 열어보며 나비야, 이리 와봐. 까꿍 하면서 말을 걸고 눈을 맞추려고 시도하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아직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양이에게는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녀석의 입장에서는 저 거대한 인간이 자꾸 나를 감시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위협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숨숨집이나 박스 안에 숨어있는 아이를 억지로 쳐다보거나 손을 넣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곳은 녀석의 유일한 안전지대,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마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 고양이는 마음 둘 곳을 잃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친해지고 싶은 당신의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지금은 무관심이 최고의 배려이자 사랑 표현입니다. 그저 묵묵히 밥과 물을 갈아주고 화장실을 치워주는 투명인간 집사 역할을 수행하세요. 당신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고양이 스스로 깨닫고 호기심을 느끼고
먼저 다가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양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음은 뜨겁게, 행동은 차갑게. 명심하세요. 7번째 금기사항. 기존 반려동물과 바로 대면시키기입니다. 이것은 앞서 무작정 집으로 데려오기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집에 이미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집사님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인사라는 명목하에 새로운 아이와 기존 아이를 바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는 성격이 좋아서 괜찮을 거야. 어차피 같이 살아야 하니 빨리 얼굴 트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고양이는 매우 영역적인 동물입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아이에게 집은 자신의 왕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침입자가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 첫 만남이 잘못될 경우 두 아이는 평생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며 으르렁대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일매일 집안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집사와 고양이 모두에게 끔찍한 불행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철저한 격리 기간을 거친 후 아주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합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냄새가 묻은 담요나 장난감을 교환해주며 존재를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는 문틈으로 서로를 잠시 볼 수 있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동안 감독해 만나게 하는 등 아주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급함은 모든 것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평생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8번째, 너무 많은 관심과 시선을 주지 마세요. 낯선 환경에 온 고양이는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소리, 모든 시선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그저 잘 있나? 걱정되는 마음에 쳐다보는 것이겠지만 고양이에게 지속적인 시선은 사냥감에 대한 감시 또는 공격 전의 탐색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포식 동물들은 사냥감을 공격하기 전에 뚫어지게 쳐다보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는 뚫어지게 쳐다보기보다는 천천히 눈을 한두 번 깜빡여주는 눈키스를 보내거나 시선을 살짝 피해서 나는 너에게 관심 없어, 널 해칠 생각도 없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양이가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때 빤히 쳐다보는 것도 매우 큰 신뢰입니다. 이는 고양이가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 순간으로 이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사람도 밥 먹을 때나 화장실에서 누가 쳐다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고양이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격리 공간에 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용무 밥 주기, 화장실 청소를 볼 때만 조용히 들어갔다 나오고, 나머지 시간에는 최대한 그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아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당신의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9번째 실수, 너무 빨리 포기하기입니다. 길 위에 아이를 구조해서 집에 데려왔는데 하루, 이틀, 심지어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가 숨숨집이나 침대 밑에서 전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밥도 사람이 없을 때 몰래 나와서 허겁지겁 먹고 다시 숨어버리고, 당신이 다가가려고만 하면 학 소리를 내며 극도로 경계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많은 분들이 지치고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쟤는 왜 마음을 안 열어줄까? 혹시 우리 집에 온 게 불행한 건 아닐까? 나는 집사로서 자격이 없나 봐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방생하는 게 낫겠다. 혹은 더 좋은 사람에게 보내야겠다며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양이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조급함일 뿐입니다. 길 위에서의 삶이 길었거나 인간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아이일수록 마음을 여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몇 달 혹은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고양이는 당신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곳은 정말 안전한 곳일까? 수없이 테스트하며 확신을 얻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 제발 너무 빨리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저 묵묵히 변함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주고 화장실을 치워주며 당신이 꾸준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언젠가 당신이 지쳐 소파에 누워있을 때 녀석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 당신의 발치에 살포시 몸을 기대는 기적 같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10번째 하지 말아야 할 행동. TNR 귀커팅된 고양이 함부로 데려오기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한쪽 귀 끝이 살짝 잘려있는 고양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TNR이라는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TNR은 트랩 포획, 느탈 중성화, 리턴 방사의 약자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인도적인 방법입니다. 즉, 이 고양이들은 누군가에 의해 포획되어 중성화 수술을 받고 원래 살던 영역으로 다시 돌아와 지역 사회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특정 영역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며 그들만의 사회적 관계와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잘려있다는 것을 모르고 혹은 알고도 불쌍하다는 생각에 무작정 구조하여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그 고양이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TNR된 고양이 중에서도 사람을 잘 따르거나 다쳤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등 구조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구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 아이는 이미 자신의 영역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낯선 실내 환경에 갇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커팅된 고양이를 발견했다면 무작정 구조를 시도하기 전에 아이의 상태를 며칠간 꾸준히 관찰하고 주변 캣맘이나 동물보호단체에 문의하여 아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신의 섣부른 동정심이 한 생명의 평온한 삶을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해야 할 일로 돌아와서 6번째, 고양이의 언어와 행동 신호 이해하기입니다. 고양이와 성공적으로 소통하고 싶다면 우리가 고양이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고양이는 말 대신 몸짓, 소리, 냄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꼬리를 바짝 세우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반가움과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반면 꼬리를 바닥에 대고 탁탁 내리치거나 털을 부풀리는 것은 불안하거나 화가 났다는 신호이죠. 귀의 방향 역시 중요합니다. 귀가 편안하게 앞을 향해 있다면 안정적인 상태지만 귀를 양옆으로 납작하게 눕히는 마징가 귀는 공포나 공격성의 표현입니다. 동공의 크기, 수염의 방향, 몸의 자세 하나하나에 모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악질은 단순히 싫다는 표현을 넘어 더 이상 다가오면 공격하겠다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다가간다면 당신이 다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가 당신을 보며 눈을 천천히 깜빡여준다면 그것은 사랑해, 나는 너를 믿어라는 의미의 고양이 키스입니다. 이때 당신도
똑같이 눈을 천천히 깜빡여주면 냥이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관련 서적을 통해 이런 고양이의 카밍 시그널, 칼밍 시그널을 미리 공부해두는 것은 냥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냥이의 언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냥이도 비로소 당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7번째로 해야 할 일, 긍정 강화 훈련 시도하기입니다. 고양이가 훈련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가능합니다.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칭찬과 보상을 이용한 긍정 강화 방식이라면요. 이것은 구조한 고양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경계심이 심한 아이의 마음을 여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양이가 당신이 원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즉시 맛있는 간식 추르, 동결건조 트릿 등을 보상으로 주고 부드럽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숨숨집에서 아주 잠깐이라도 얼굴을 내밀었을 때 조용히 간식을 하나 던져주세요. 당신 근처로 조금이라도 다가왔을 때 또 간식을 주세요. 당신이 내민 손의 냄새를 맡았을 때 간식을 주세요. 이렇게 당신과 가까이 있거나 당신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즐겁고 맛있는 일이 생긴다는 긍정적인 연관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클리커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 딸깍 소리를 내고 바로 간식을 주면 나중에는 클리커 소리만 들어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훈련은 고양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당신과의 소통을 즐거운 놀이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앉아, 손 같은 개인기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꾸준히 시도해보세요. 냥이와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겁니다. 8번째로 해야 할 일, 인내심, 또 인내심. 이것은 어떤 기술이나 방법론보다 중요한 구조집사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고양이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다르게 흐릅니다. 특히 길 위에서 험난한 삶을 살아온 아이들에게 적응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를 구조함으로써 즉각적인 변화와 보상, 애교, 무릎냥이 등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는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당신을 유령처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고 당신이 주는 밥만 먹고 숨어버리는 생활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조급해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라는 생각은 집사의 오만일 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묵묵히 기계처럼,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주고 물을 갈아주고 화장실을 치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치지 않는 존재, 일관성 있는 존재, 내게 맛있는 것을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을 고양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무한한 인내심으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을 심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물과 햇빛을 주며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아주 작은 싹이 돋아나듯 냥이의 마음에도 아주 작은 신뢰의 싹이 트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의 감동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준비가 되셨나요? 9번째, 고양이의 습성을 존중하는 환경 조성하기입니다. 고양이를 성공적으로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을 고양이의 관점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양이는 수직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주변을 관찰하며 안정감을 느끼죠. 따라서 캣타워나 캣폴,
혹은 선반 등을 설치하여 고양이가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운동량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크래칭은 고양이의 매우 중요한 본능입니다. 영역 표시, 스트레스 해소, 발톱 관리 등 다양한 의미가 있죠. 이런 본능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당신의 소중한 소파나 벽지를 긁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집안 곳곳에 다양한 재질의 스크래처, 카페트형, 골판지형, 3줄형 등을 비치하여 마음껏 긁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창밖을 구경하는 것도 고양이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과입니다. 창가에 푹신한 쿠션을 놓아주어 캣TV를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이처럼 고양이의 타고난 습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너를 우리 집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우리 집을 바꾸겠다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고양이는 당신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길고양이 구조와 돌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적,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특히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아이를 돌볼 때 집사는 죄책감, 무력감,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아이가 적응을 못하는 걸까?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집사가 먼저 행복하고 안정적이어야 고양이도 그 에너지를 느끼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불안해하면 고양이는 그 감정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따라서 너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끔은 전문가나 주변의 다른 집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양이 관련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위로와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양이를 돌보는 시간 외에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 고양이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영웅이자 최고의 집사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조금 더 칭찬해주고 아껴주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의 고양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길고양이 구조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길 위에 작은 생명을 만났을 때 무작정 다가가는 대신 어떻게 그 아이의 언어로 말을 걸고 마음을 열어야 할지 감이 좀 오시나요? 기억하세요. 길고양이 구조는 속도가 아니라 교감의 문제입니다. 나는 널 해치지 않아. 나는 너의 편이야 라고 말해주는 당신의 깊은 인내심.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구조 장비입니다. 때로는 지저분하고 아프고 한없이 까칠한 모습일지라도 그 작은 몸 안에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물론 녀석들이 집에 와서 새벽 4시에 우다다 파티를 열고 당신 얼굴을 캣휠 삼아 달리며 어제 막 새로 산 비싼 소파를 명품 스크래처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작고 사랑스러운 폭군들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요. 오늘 영상이 길 위에 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하려는 모든 용감하고 선한 예비 집사님들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양이들을 위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바로 지금 당신의 운명의 냥이를 길에서 만난다면 가장 먼저 지어주고 싶은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상상을 댓글로 마음껏 펼쳐주세요.